네,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. SK하이닉스가 HBM의 뒤를 이을 CPU 기술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죠. 빛으로 메모리 병목을 해결하겠다는 건데 어떤 섹터, 어떤 종목군에 특히 주목해야 할지 바로 파헤쳐 볼게요. GPU, CPU는 알겠는데 CPU, 저는 이게 뭐 처음에 약간 CEO 그런 건 줄 알았어요. 어떤 좀 부품인가요? 네. 좀 어렵습니다. 이 부분이 CPU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이전서부터 제가 3월 달서부터 엔비디아의 기술 개발, 이 데이터 센터, AI 데이터 센터의 광 연결 이 부분이 이제 올라왔었기 때문에 3월 달서부터 이 부분은 좀 테마지만은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SK 하이닉스에서 CPU 연구에 대한 글로벌 연구진하고 같이 연구한 논문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.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오늘 분석을 하면서 들여다 보니까는 엔비디아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부분인데요. 이 CPU는요. 네트워크 스위치 같은 고성능 반도체 바로 옆에 광통신 엔진을 함께 패키징하는 기술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좀 어렵습니다.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간의 이동을 지금 구리선을 통해서 이제 왔다 갔다 전기적 신호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근데 그 부분이 또 발열도 심하고 속도도 느리다 보니까는 빛으로 바꾸겠다. 그러니까 구리로 인한 데이터 이동은 뭐 자동차라고 본다라면 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초고속 전투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이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발생하는 데이터 이동 병목을 이번에 CPU와 광 연결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라는 주제 이제 논문이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. 이 부분은 이제 관심 포인트로 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. 네. 이 부분 보시면 HBM 다음 병목이 데이터 이동이다라고 관심 포인트를 1번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하겠고 두 번째로는요. 엔비디아는 이미 CPU 상용화에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따라서 미국에 있는 미국 주식들 데이터 광 연결, 광통신 관련 종목들은 주가 상승률이 훨씬 더 좋았어요. 메모리 종목들보다 훨씬 가파른 상승을 보이기도 했거든요. 이런 부분 굉장히 특징적이고 국내에는 아직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진 종목들이 없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은 최근에는 또 주가 조정을 가파르게 받아 내려온 상황이고요. 이제 CPU 종목은 테마에서 또 이제 한 차례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실제 공급망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된 시점에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CPU 광통신 관련해서 지금은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후보 종목들을 제가 한 5종목 정도 좀 꼽아봤습니다. 네. 해서 이제 눈에 익숙하신 종목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구분을 해보면은요, 엔비디아 공급망 관련해서 관심을 크게 받았었던 종목이 선호전자거든요. 이 성호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관련된 모멘텀 때문에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보였던 그런 흐름이 확인이 되어지고요. 그리고 엔비디아 간접 공급망으로 보면은 또 RF 머티리얼즈 좀 관심 가지시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SK 하이닉스 관점에서는 퀄리타스 반도체 항상 후보 종목으로 좀 관심 종목에 등록해 두시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CPU 기술, 이 광 트랜시버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또 오이솔루션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2분기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3분기 실적 개선도 전망이 되어지기 때문에 관심 필요하고요. 광통신 수혜하면은 뭐니 해도 이제 케이블 관련해서 대한광통신이 가장 또 시장에 많이 알려진 종목이기도 하죠.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는데요. 대한광통신 한 종목만 지금 짧게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네. 지금 보시면 4월, 5월 달까지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,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어요. 올 연초 주가가 2,500원, 3,000원 하던 종목이 최고가 5월 달에 31,5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던 부분이죠. 하지만 가격 조정 부분이 진행이 되어졌고 이번 8월 달 들어서 다시 한번 이 가파른 가격 조정 추세를 벗어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. 기준 아마 손실 중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관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. 관리하실 때 8월 첫 주의 종가는 11,460원입니다. 그래서
11,000원 가격을 지지 가격으로 보시고 좀 관리를 해 가신다라면 또 수익으로 또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요.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11,000원을 이 기준선으로 잡아주셨고요.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열어볼까요? 네, AI 반도체 전쟁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스템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. 이 정부와 AMD가 손을 잡고 국산 NPU를 키워서 AI 시장을 넓히겠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. 과연 GPU 의존을 탈피해서 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이 관련 수혜 섹터까지 알아보시죠. 여기도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네요. NPU, CPU, GPU. 뭐 CPU랑 GPU는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AMD랑 엮어서 이런 NPU를 들어보신 분들은 또 처음이실 것 같습니다. 좀 생소한 용어이실 수는 있는데 이쪽 AI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또 익숙하신 또 용어일 것 같기도 합니다. 네. 뉴모로픽 하면은 그게 NPU였어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. 오늘이죠. 8월 20일 과기정통부하고 AMD하고 이런 7월 체결한 MOU 후속 조치로 개방형 AI 컴퓨팅 인프라 생태계 구축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. 지금 AI 하면은 다들 엔비디아만 떠오르시잖아요. 네. 하지만 AMD도 굉장한 강력한 라이벌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런 측면이 미국 시장에서는 제가 이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AMD 같은 경우에 연초 시가 대비 고가는요 150% 이상 상승을 했어요. 올해. 근데 엔비디아는 혹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좋다는 것만 아시지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거든요. 근데 엔비디아가 연초 시가 대비 고가 기준으로는 23.4% 상승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2025년서부터는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지만 26년만 놓고 보면은 엔비디아의 상승률은 채 30%가 되지 않아요. 고가 대비 연초 1월 시가 대비 고가가 23%밖에 안 되는데 AMD 같은 경우에는 150%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. 그만큼 엔비디아를 굉장히 맹렬하게 강력하게 추격하고 있는 이 GPU 가속기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 AMD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요 관전 포인트 세 가지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다들 아시는 거예요. 초기에는 AI 학습에서 지금 추론으로 이제 넘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. 이 부분이 이제 효율성이 중요해진다라는 측면인데요. 학습 시장에서 절대 성능이 중요했다라면 지금은 추론 시장에서는 성능만큼 또 전력 소모 또 비용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졌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이제 두 번째로는 AMD 승부수가 엔비디아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에요. 복제하는 것이 아니고 개방형 생태계로 구축을 해간다라는 부분인데요.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한국 입장에서는 국산 NPU가 들어갈 공간이 생겼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 있어서 NPU 관련해서는 종목들이 많지가 않아요. 그 부분을 제가 또 공개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또 다 자료를 모아놓고 있으니까는요. 같이 또 기회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. 세 번째로는 칩 경쟁에서 AI 데이터 센터 전체 시스템으로 경쟁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GPU, HBM을 넘어서 네트워크, CXL, DPU 이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지만은 GPU에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큰 규모의 산업으로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부분. 그래서 지금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 또 설비 투자에 대한 잉여 현금 흐름, 부채, 금리 이런 부분이 계속 노이즈로 작용을 하고는 있지만 여기에서 멈출 수 없는 게 지금 AI 경쟁이다라고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꾸준한 관심, 또 트레이딩, 투자 이런 거 잘 구별을 하셔서 접근을 하신다라면 올해 하반기 또 내년 상반기까지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이 GPU, CPU, NPU 관련된 부분들도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는 대응하기도 어렵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참 이해가 어려우시죠?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더 구체적인 종목들과 매매 타점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. 저희 문자 메시지 샵 3772번을 통해서 여승제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요. 지난 시즌의 우승자 이 두 달 동안에 280%의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해 주신 승재 파트너님의 노하우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.
또 저희 파트너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공개 방송도 함께 해주고 계시죠. 특히나 오늘 간밤에 이런 유가 관련 이슈가 크게 나와서 내일 좀 시장이 시작부터 술렁술렁 할 것 같은데 함께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전 8시 30분 저희 여성자 파트너님의 공개 방송 함께 전략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. 내일장 밑그림은 다 그려봤고요. 이제는 뉴욕 증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여의도와 뉴욕을 잇는 이곳은 마켓디너입니다.